공부 열심히 하면 좋지. 자, 요즘 시간에 T자승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T자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까지 요즘 시간에 설명을 했단 말이야. 요즘 시간에 한 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벽이 있는데 벽을 뚫고 지금 여기 지금 지나가는 놈 그거를 우리가 t의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쓰면 t의 자승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요즘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턴널링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자, 그러면 턴널링 현상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포텐셜이 있으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에너지라는 게 맞아요.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은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인데,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보면, 에너지하고 포텐셜을 보면 포텐셜이 에너지보다 작으니까 T가 네가티브가 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이. 자, T가 네가티브가 되니까, T가 네가티브라는 거는 고전적으로 보면 2분의 1 MV 자승이 이게 네가티브가 되는 거니까, V 자승은 항상 0보다 크니까 매스가 네가티브가 되나? 매스는 항상 포지티브니까 V 자승이 네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고전적으로는 속도라는 게 이미지나리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네가티브가 된다는 것이 고전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치 않은 건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프로버빌리티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예전 시간에 해줬어요. 수가 엉터리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엉터리 아니야. 실험을 해보면 나온다. 실험을 해보면 일렉트론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포텐셜을 이런 데다가 때리면 일렉트론의 웨이브가 이거를 통과를 했다. 실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 턴널링이라는 건데, 이 턴널링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턴널링. 만약에 턴널링이 없었으면 컴퓨터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 턴널링이라는 거, 이러한 게 양자역학이 있기 때문에 턴널링이라는 게 나와요. 턴널링 현상, 세상에 턴널링 현상 참 많이 있어요. 무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화학에도 있어. 심지어는 아니지. 화학에도 있어. 생명현상 안에서도 턴널링 같은 것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턴널링 현상들이 있어요.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턴널링이 없으면 트랜지스터가 나올 수가 없고, 에자키 다이오드라는 것도 그 턴널링 현상을 가지고서 에자키 다이오드를 만들어가지고 에자키가 노벨상을 타요. 에자키 1번 아저씨인데, 에자키는 아마 그 일을 미국 가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에자키 다이오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스캐닝 턴널링 마이크로스코프. 요즘에 원자의 세계를 이렇게 보려면은 이렇게 뾰족한 팁을 가지고서 말이지. 이렇게 뾰족한 팁을 가지고서 여기 이게 우둘우둘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워지면은 잘 턴널하고 멀어지면은 잘 가지 않는다. 그거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여기에 표면의 모양을 다 알아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조차도 알 수가 있어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의 표면을 보면 실리콘의 표면이 참 신기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가 새로운 피직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벌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현상들이 표면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지식인지 몰라. 물리학의 한 분야가 뭐냐면 서페이스 피직스. 서페이스 피직스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벌크 피직스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 실리콘이 있다. 그러면 실리콘이 그로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실리콘이 그로잉을 하려면은 외부에서부터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벌크가 커져야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로잉 하느냐, 그 그로잉 미케니즘 같은 것들을 보려면은 우리가 표면을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적당한 좋은 방법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학의 필드, 새로운 화학, 새로운 재료 물리학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는데 가장 큰 공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인데 이런 것들도 다 터널링 현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터널링 현상이 사실은 엄청나게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표면 물리학의 새로운 필드를 이게 창출해냈고 트랜지스터를 새롭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굉장히 많아요. 인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도 터널링 가지고서 자 그러면 이 터널링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교수님 저기 속도 제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속도가 허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물리적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속도가 이제 I에 V에 뭐 이런 거잖아요. 속도가 IV로 이렇게 돼요. IV의 리얼 넘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응?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이미지너리 넘버가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대목에서 누가 한번 쌈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축구 선수 한번. 이런 거는 맨정신에 잘 생각이 안 나고. 어제 소주 3병 먹었다. 그래 소주 3병 먹었을 때 이게 반짝이는 거야. 맨정신이 아니야. 생각이 잘 안 나냐? 한 2병 더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야 고전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야.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야. 양자역학적으로만 가능한 거야. 이게 고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파티클 피직스로 다룰 때 고전 아니야.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웨이브 미케닉스 아니에요. 웨이브 미케닉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게. 그럼 웨이브 미케닉스로 가자. 그러면 웨이브 미케닉스에서는 속도라는 게 없잖아. 웨이브에서는 속도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모순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파티클 피직스에서는 모순이 있지만 웨이브 미케닉스에서는 모순이 없다 이게야. 여기서 우리 왼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왼쪽에서는 익스포넨셜에 ikx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에서도 익스포넨셜에 ikx 나왔지. 중간에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x인가 이런 꼴로 나왔잖아. 그러면 웨이브가 푸사이가 말이야. 푸사이가 익스포넨셜 ikx도 될 수 있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x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웨이브 미케닉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시간당 이동거리를 치면요. 저기서 여기까지 온다고 했을 때 웨이브가 저기 있다가 여기 왔으면은 분명히 속도를 가진 게 아닌가. 저기 있다가
여기로 왔으면은 네, 신호 전달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쪽으로 왔으면은 속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네, 시간이 지났는데 이동을 했으니까 속도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있지. 속도의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할 수 있지, 그지?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 P의 익스펙테이션 밸류. 자, 익스포넨셜은 하나는 IKX고 왼쪽에 오른쪽은 얼마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적분하면 이거 얼마 나오지? 시간. A18K IK 2에 IKX 2에 마이너스 IKX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이게 H/K 이렇게 나오네. 여기서는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KX는 어떻게 나오냐? 2의 마이너스 KX I분의 H 익스포넨셜에 이게 마이너스 KX 그러면 X 미분하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I분의 H에 2의 마이너스 2KX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게 리얼 넘버가 안 나오네, 그지? 그니까 K가 응? K가 커지니까요 여름은 나오잖아요. K가 실수지, 그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는 요 동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호수가 나오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제 실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양쪽에서는 모멘텀이 정의가 되고 모멘텀이 여기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여기서는 이게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미지널리 넘버가 되네.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미지너리가 나오고 근데 모멘텀은 뭐가 되니? 모멘텀은 리얼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모멘텀이 정의가 안 되네요. 양자역학에서도 모멘텀이 정의가 안 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uncertainty principle이 이 안에서 만들게 되질 않아요. 이 안에서는 엉망진창이잖아, 그지? 이 안에서 엉망진창이거든. 왜냐하면은 모멘텀 같은 것들도 이제 정의가 안 되고 이 안에서는 uncertainty principle도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허수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인데 허상의 세계에서 허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근데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완전히 이 없는 일이냐 그거는 아니고 그 결과로 뭐가 돼 있느냐면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쪽에서 수학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보면 뭐가 되느냐면 속도가 허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거지만 양자역학에서는 허수가 돼가지고 언서투티 프린시플이 깨지면서 그 결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양자역학에서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언서투티 프린시플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게 끝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그게 끝난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현실 세계에 그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프로바빌리티 터널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저 경제학을 하는 제 친구한테 대학교 선배한테 이 터널링을 얘기를 해주다가 내가 혼났는데 밤새도록.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터널링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지? 그 아저씨 마술하 듣는 아저씨 무슨 필드 뭐 이런 아저씨 응? 카퍼필드 카퍼필드가 뭐 하고 있네 이렇게 만리장성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아니야 만리장성 가서 뚫고 지나갔다고 그 마술 보였잖아. 만리장성 뚫고 지나갔는데 그럼 뭐 나는 못 지나가느냐? 응? 만리장성 나는 못 지나가느냐? 지나갈 수 있어요. 누구의 이론에 의하면? 터널링 이론에 의하면 뚫고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왜 가면은 잘 뚫지 않고 이게 머리 깨지고 피나고 확률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K하고 A를 보면 만리장성은 A가 일단 커요. 되게 두껍거든. K가 굉장히 커. K가 왜 크지? 포텐셜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K 크고 A 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00자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 K를 작게 하고 A를 작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A를 한번 작게 만들게. 뭘 가지고 A를 작게 만들게. 비닐인데 말이지. 이게 두께가 굉장히 약해. 자, 두께가 약한 게 아니라 두께가 얇아. 그지? 그 다음에 포텐셜이 어떻게 돼 있냐? 포텐셜이 이게 만리장성보다는 분명히 작지.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연습해본단 말이야. 터널링. 자, 이게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야 돼. 가지고 이게 지금 터널링이 되는 거거든. 있는 거에서는 뚫고 나간다고 포텐셜이 뚫고 지나가는데 포텐셜이 여기서 상했다고? 이건 포텐셜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아, 이게 다르네. 이게 종류가, 지금 질문이 나온 게 종류가 좀 다르대요. 이게 저기는 뚫고 지나가는데
포텐셜을 변형시키지 않고 뚫고 지나갔는데 나는 이게 뚫고 지나갔는데 포텐셜을 변형을 시키고 뚫고 지나갔다. 나한테 이게 편인 거죠. 포텐셜보다 이게 더 강한 그거 운동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만.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강한 거라고. 잘못된 이해다. 아 그러면 내가 저 이 벽을 향해서 한번 뛰어가야 되겠다. 축구 선수가 뛰어간답니다. 나도 좀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찢어졌지만 말이야. 포텐셜이 변형이 됐지만 여러분들 뭐 계단캔 익스퍼리먼트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마치 안 뚫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듣자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뚫어졌느냐 이게 주안점이 아니고 포텐셜이 약하거나 A가 작으면 텀널링 효과가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저기부터 내가 뛰어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카파필드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갈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확률이 있느냐? 확률이 0이냐? 확률 0 아니에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되는 거거든. 응? 확률이 저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러면은 이런 거를 뚫고 지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은 그 확률이 너무도 작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확률이 충분히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 원자의 세계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원자의 현상으로 들어가면은 K가 작아지고 A가 작아지잖아.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월드에 들어가면 일단 모든 게 앵스트롬 단위의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마이크로스코픽 그 세계로 들어가면 만리장성 없잖아. 만리장성. 어? 거기서는 K값이 작아가지고 이 톤널링 현상이 충분히 잘 일어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는 어떤 거냐면 그러한 확률이 작다는 것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능해요. 확률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수학으로 이렇게 보였고 그런데 수학으로 보였는데 이거를 물리하는 사람들, 양계학학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설명을 하면 문제는 머리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 특히 경제하는 사람들, 돈만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했다가 혼났어. 아니 이게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물리학에서 봐도 좀 신기하고 이상한 건데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불가능한 거야. 완전히 불가능해. 왜냐하면 포텐셜을 깨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V자승이 0보다 작으니까.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양자역학에서는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 같은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는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분명한데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멘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현상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은 일어나긴 하는데 어느 상태에서 일어나느냐면 언서터티 프린시플조차도 깨버리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시간으로 보면은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언서터티 릴레이션이 델타 P에다가 델타 X 이게 이제 이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다가 델타 T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깬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꾸로 측정하고 싶다. 이거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델타 T가 너무 더 잘라서 너무 더 짧아가지고 언서티티조차도 이제 깬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거는 리얼리티로 보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조차도 관측을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도 관측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의 결과는 관측을 할 수가 없고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요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는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서튼티 프린시플조차도 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끝난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관측을 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동안은 관측을 할 수 없었지만 다 끝난 다음에 관측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그래. 델타 T가 측정이 되는 건가요? 델타 T가 측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언서튼티 프린시플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관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 관측을 하면 무슨 값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관측을 할 수 없겠는데 무슨 값은 넣어질 거 아니에요, 시도를 하면. 뭔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델타 T가 0이 될 수도 있고 막 되게 클 수도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언서튼티 프린시플이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으니까 언서튼티 프린시플을 깨는 거는 세상에 없다 그랬지. 그치? 우리 배우기를. 근데 이거는 언서튼티 프린시플이 깨져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해, 그지? 저 아까 만리장성 얘기할 때요.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의 두께가 그 포텐셜이 너무 커서 터널링이 이런 힘들어 하셨는데요. 저기 보면요. T 자승이 이제 트랜스미션 된 정도로 봤을 때요. 그 문제가 되는 게 지금 2의 마이너스 4 카파 A잖아요. 근데 카파가 정의될 때 하바 자승분의 그 질량이 위에 있고 에너지 텀하고 포텐셜 텀이 있는데 그러면 터널링 이펙트가 일어나는 것은 질량이 굉장히 작고 그 하바가 크기나 해서 자승은 올라오지만 그래도 T 자승이 좀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포텐셜이 작거나 두께가 얇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바가 커지면 터널 이펙트 일어난다 말해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럼 이 수식을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면서 얘기를 해. 수식을 한번 바꿔보면 말이야. 이렇게 썼는데 이게 T자승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포텐셜을 요렇게 해가지고 포텐셜을 항상 콘스탄트 포텐셜을 놔서 그런데 이 포텐셜이 콘스탄트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이렇게 보면 T자승이 뭐하고 비례하느냐 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4를 2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dx로 해가지고 다 더해버리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저거는 어디부터 어디냐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포텐셜이 뭐 이런 포텐셜도 있고 별의별 이상한 포텐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 파스클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를 간 다음에 이렇게 되면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 요거 뭐 x분의 1이라든지 그런 포텐셜이에요 지금. 또 여기에 적분을 하는데 어디부터 하느냐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터널링 이제 프로바빌리티야.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이거를 W, K, B, approxim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포텐셜. WKB approximation이야. 이게 복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WKB. 저 W가 월드 자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 이거 계산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게 이 숫자가 만약에 커지면 이게 100이다 1000이다 만이다 그러면은
프로바빌리티가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익스포넨셜의 프로바빌리티가 마이너스 1000이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2열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니? 이게 만약에 시간이 이게 통과를 해가지고 2열하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 이거 프로바빌리티가 얼마가 되지? 이 정도면 2에 마이너스 1000승이면 10에 몇 승 정도가 돼? 마이너스 한 270 정도 되냐? 맞니? 맞지 이거? 자 이거 하면은 몇 분의 1이냐면 이렇게 써놓고 이게 270이니까 270? 공이 몇 개 들어가는 거지? 10에? 270인가?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야 이렇게 될 정도거든. 이게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놈이 조금만 커지면은 프로바빌리티로 따지면은 그냥 완전히 0이야. 그지? 근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질문이 들어왔어. 이거 작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작게 하죠. 프로바빌리티, 터널링 프로바빌리티를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크게 하느냐? 이거를 보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은 크게 하지? 자, 어떻게 하면 작게 하지? M을 작게. H바를 크게. 나는 뭐를 했느냐면은 이거 베타 빼기 알파 두께잖아 이거. 이거를 작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V-2를 작게 하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거 작게 하고 이거 작게 하면 그럼 만리장성도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리장성이 돌멩이로 만들지 않고 비지로 만들었다. 만리장성을 두껍게 싸지 않고 비지로 만들었는데 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쫙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를 고치자. 이게 매스를 작게 하고 야 이거 불가능해나 이거 몸무게 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 매스를 작게 하고 H를 크게 하자. H바를 크게 하자. H바 크게 하자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건데 H바가 뭐야? 플랑크 콘스탄트 아니야. 플랑크 콘스탄트인데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옛날에 얘기했을 때 뭐 코레스판던스 프리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얘기한 게 플랑크 콘스탄트가 0이 되면 양자의 세계하고 클래시컬 메케닉스하고 똑같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 지금 현상은 뭐냐면은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니까 양자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게 H바가 0이 아니고 H바가 크면 클수록 이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H바를 한번 크게 해보자. 그러면 이게 작아지니까 터널링 프로바빌리티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은 고전의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이상한 현상들이 양자의 세계에서 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딱 질문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좀 불행하게도 플랑크 콘스탄트가 아직은 그냥 콘스탄트야. 이거 내 마음대로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플랑크 콘스탄트는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플랑크 콘스탄트를 만약에 더 크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상하고 신기한 일들이 더 벌어질 거야. 플랑크 콘스탄트를 크게 했다. 아주 화끈하게 크게 했다. 그러면 저게 만리장성이 있을 때 말이야. 내가 뛰어가는데 플랑크 콘스탄트가 크면은 내가 만리장성을 향해서 뛰어갈 때 미소를 띠면서
그러면 질문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럼 왜 플랑크 콘스탄트가 그 값을 가지고 있니?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의 차이점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 이게 뭐냐면, 이 우주는 만들 때, 창조가 될 때 초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우주다. 일렉트릭 차지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만들지 않아도 다른 값을 해서도 우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플랑크 콘스탄트 0으로 되는 우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플랑크 콘스탄트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우주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우주는 플랑크 콘스탄트가 얼마지 지금? 한번 저 책 보고 6.67 곱하기 뭐 그런 거 해요. 그거로 만들어낸 이 우주에서 살고 있거든. 근데 그 필연성이 없어요. 그거가 꼭 해야 될 필연성이 없는데 우리는 그 숫자인 우주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우주 내에서 한 번 만들어진 우주 내에서 그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그냥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초대 학장님을 하셨던 김옥일 학장님이, 그분이 물리학 전공하십니다. 그분이 유작이 있어요. 유작.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썼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야? 자연의 법칙은 신도 바꿀 수 없다. 그 진짜로 나는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신은 우주를 창조할 수 있지만 한 번 만들어낸 우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완벽해요. 적어도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이론들이 있거든요. 수학하는 사람 중에서 괴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괴델이냐? 괴델? 맞아, 괴델이다. 그래서 괴델에 대한, 이게 괴델이지? 예, 괴델이지. 괴델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힐버트가 수의 세계는 너무도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거를 깬 사람이 누구냐면은 젊은 괴델이었어요. 그래서 힐버트가 죽을 때까지 너무도 괴로워했던 것이 뭐냐면, 뭐를 괴로워했지? 수의 세계는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하다는 거를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괴델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성 원리니? 완전성 원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지. 그 불완전성 원리를 주장을 한 괴델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의 세계가 그 아름답고 퍼펙트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그걸 하지 못해요. 그 괴델에 대한 얘기가 요새 계속 나오는 게, 괴델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애니 오늘이? 뭐래나? 그치? 맞아, 100년 되는 애, 괴델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에 뭐 이래가지고 100년 요전에 했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현대 수학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요새 쭉 이렇게 있는데, 괴델의 3회대에도. 참, 불행한 그 선제들의 삶을 보면 참 불행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영양실조로 있고, 먹을 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음식을 이제 거부를 하고 굉장히 완벽주의자라 해가지고.
물리학자 중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은 상당히 많아. 제일 그러던 사람, 요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볼츠만, 현대 물리학의 큰 기준돌이 뭐냐면 통계 물리학이란 말이야. 그 통계 물리학을 만들어낸 그 볼츠만도 그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죠. 요전에 자살하는 얘기 내가 해줬지. 통계 물리학은 비극의 물리학이야. 통계 물리학은 비극의 물리학인데 그 통계 물리학을 만든 볼츠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볼츠만 제작 이게 뿌리로 내려오면서 다 이렇게 물리학이라는 게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지만 그 물리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투쟁했던 그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생을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에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포텐셜이 말해도요. 그때 이렇게 진행하는 파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프로바빌리티 커런트 덴시티는 변하지 않지 않나요? 포텐셜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고. 지금 프로바빌리티 커런트 덴시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갈 때 프로바빌리티 커런트 덴시티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우리가 쭉 얘기했었지, 그지? 그때 내가 이거 질문 던지고서 답 안 주고 간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 이제 싹 깔리고 막 그럴 텐데 프로바빌리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항상 만족이 될 거야. 왜냐하면 파티클이 크리에이션이나 에날레이션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만족이 되는데 이 현상을 보면 파티클이 크리에이션하거나 에날레이션 하지 않거든 지금. 이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분명히 만족이 되는데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 그지? 계산을 해보면은 그 베리어 안쪽에서는 뭔가 변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계산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분명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지? 파티클이 크리에이션하고 에날레이션 하지 않는 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만족이 돼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지금 이게 질문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기사할 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왼쪽에서 들어오는 놈하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놈 둘 사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불변이라는 게 여기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게 질문이거든. 실일이 그거 얘기하는 거지. 예. 그 안에서 계산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는 언서티티 프린시플이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에서 리얼라이즈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계산을 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교수님, 저 포텐셜 안에서 우리가 배운 언서티티 프린시플 P 스퀘어 평균값하고 P 평균값 같은 거 다 곱해서 이렇게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하면은 그게 언서티티를 만족하지 않나요? 만족하지 않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해. 자, 왜 언서티티 프린시플이 만족이 안 되는가 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거든. 한번 혼자서 한번 할까? 응? 자, 뭐 그런 것들 시험에 내면 되겠네. 왜 언서티티 프린시플이 만족이 안 되는가를 한번 증명해봐라.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그 투널링 하는 걸요. 이게
이렇게 파동이 가면은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그 벽의 진동이 이쪽에 그 파동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래서 무한대 포텐셜이 되면은 벽이 진동을 아예 안 하는 거니까 통과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말이야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와서 벽을 때렸어. 그랬더니 이제 벽을 때리면은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딱 때리면은 뭐 이게 흔들리잖아, 그지? 이런 흔들림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벽이 흔들흔들하니까 놈이 갔다가 오는 놈이 그 흔들흔들하는 거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지고 뭐 이렇게 파장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래.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양자역학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하거든. 포텐셜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흔들리지 않는 포텐셜이 있다고 하자. 그거를 가정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포텐셜을 가정해놓고 문제 풀었는데 흔들리는 포텐셜을 가정을 해놓고 풀자. 아,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그렇게 되면 또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흔들리는 포텐셜. 그러면 흔들리잖아. 포텐셜에 뭐가 있느냐면 포텐셜에 시간 의존성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다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거 풀지 말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포텐셜을 가지고 풀자. 흔들리는 거 풀고 싶으면 풀어봐봐. 응? 의자 주머니. 응? 자, 지금 여러분들 말이야 여기 지금 핵이 있어.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뜬 핵이 있으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일렉트론이 가다가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 수가 있어요. 그지? 돌 수가 있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 일렉트론이 가다가 이렇게 푹 빠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화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원자 모델이에요. 그치? 지금 여기에 이런 놈이 있어. 이런 놈이 있는데 일렉트론이 가다가 푹 빠졌어. 그래서 일렉트론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서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런 거 어떤 게 있느냐면 H2 이런 게 그런 거지. 플러스가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 일렉트론이 가다가 거기에 탁 들어갔어. 그러고 안정화가 돼. 이게 이제 분자인데 왜 안정화가 되느냐? 일렉트론이 없으면 안정화가 안 돼. 왜 안정화가 안 돼? 플러스끼리 서로 밀지. 플러스끼리 미니까 미는 놈인데 말이야. 3에 둘 갖다 놓으면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헤어지잖아. 그지? 아닌가?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이 이렇게 탁 가가지고 일렉트론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이 가면은 말이야. 일렉트론이 어떻게 되지 이게? 일렉트론이 어디에 많이 있겠니? 이렇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많이 있어. 사이에만. 일렉트론이 사이에 있으면 양쪽을 끌어다니면서 이 플러스하고 미는 그러한 거를 서로 플러스하고 미는 거를 상쇄시켜주면서 끌어다니면서 몰리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렉트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죠. 왜 일렉트론이 한 군데 있을 수 없지? 언서튼티 프린시플에 의해 가지고 일렉트론이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녀야 되지. 그래서 certain probability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푸사이라는 함수로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있더라도 이 시스템을 해밀토니안을 넣고 풀어보면은
아이겐 펑션에 나오는데 아이겐 펑션에 나오는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펑션은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낮은 쪽을 더 선호할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낮은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이쪽에 클라우드가 더 많을 거다. 그지? 머물러 있는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밖에 있는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더 뭐 확률이 더 높은 경우에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렉트론 클라우드는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여기가 제로가 아니야. 밖에 있다면. 근데 이 놈을 이거 풀어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놈을 이제 하이드로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약하고 외부 쪽에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그래도 많이 살아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지. 화학하는 친구들 맨날 하는 게 이거 아니야. 요거를 뭐냐면 본딩 상태고 요쪽은 엔티본딩 상태다. 그거 화학하는 학생들 이거 많이 했을 거야. 본딩하고 엔티본딩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본딩 엔티본딩 배울 때 양계역학을 공부 안 하고 일렉트론 클라우드 얘기 안 하고 언서티티 프린시플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본딩하고 엔티본딩이다. 그래가지고 엔티본딩은 예쁜 거, 아니 본딩은 예쁜 거, 엔티본딩은 미운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맨날 외웠잖아, 과학에서. 그게 여기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본딩하고 엔티본딩 항상 있어요. 본딩은 두 개를 더해서 뭐 이렇게 웨이브 함수가 두 개 더했다. 두 개 더하면은 웨이브 함수가 여기 이제 큰데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 빼버리면은 똑같은 거 두 개 빼버리면 제로가 나오잖아. 그래서 클라우드의 프로바빌리티가 이쪽에 굉장히 작아지는 거거든. 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1D 모델로 뭐 이렇게 처음부터 3D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직 우리들의 수준이 베이비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이 1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 이건 H2 얘기고 이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되지? 이 두 개가 붙으면 두 개가 붙으면 필름이거나 뭐 D2거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데 3차원은 아직도 수학이 딸리니까 3차원 하지 말고 1차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1차원으로. 저건 뭐예요? 프로톤 하나 있는데 일렉트론이 가다가 거기에 쏙 잡히는 그 문제거든. 1차원의 문제거든. 근데 1차원의 문제인데 이거 1차원의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이제 제일 쉬운 거 요것이 그지? 요건데 요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요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요거보다 더 쉬운 게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V0라고 그러고 요 두께를 A라고 그러면 이거 포텐셜을 쓸 때 포텐셜은 제로, 포텐셜은 V0, 마이너스 V0라고 할까? 마이너스 V0. X가 마이너스 뭐 A부터 시작해서 뭐 A 여기까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게 바운다리가 몇 개가 있냐면 바운다리가 두 개가 있고 아주 귀찮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싫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를 A를 줄여. 근데 V0하고 A를 이거를 콘스탄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델을 세우는데 요거를 좀 더 삐쩍 마르게 해요. 삐쩍 마르게 하는데 깊게. 이렇게. 요것도 싫어. 그래서 A를 0으로 보내는 그런 모델로 하면 A를 0으로 보내면 이게 진짜 깊지. 그게 무슨 펑션이 되죠? 그게 이른바 델타 펑션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델타 펑션으로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들 델타 펑션으로 가지고 이게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적어도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끝없어 이게.
이거 풀어라. 아이 귀찮게 그지 없어요. 이런 거 할 때 이거 대신에 델타 펑션을 가지고 델타 펑션 이렇게 놓고 델타 펑션 놓고 풀면은 델타 펑션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붙었잖아.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그냥 하나로가 그냥 양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놓고 하면 그게 얼마나 편해지느냐. 진짜로 편해져요. 엄청나게 편해져. 여러분 N개의 방정식이 있다. 2N개의 방정식이 있다. 100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200개의 방정식이 있다. 언노운이 100개 있고 언노운이 200개 있다. 200개 있는 게 100배, 100개 있는 게 2배 어렵다. 2배 이상. 2배가 아니지 이게. 에? 이게 100개 언노운이 있는 거하고 200개 언노운이 있는 거하고 이게 2배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100개의 언노운이 있는 거하고 101개의 언노운이 있으면 101개의 언노운이 있는 경우가 100개의 언노운이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한 1000배 어렵거든. 그러니까 1000배 어려워. 이게 한 개 더 넘어가면 1000배 더 어려운데 100개가 200개가 될 때 2배 더 어렵다? 아니지. 엄청나게 어렵지. 못 풀지. 이것도 못 풀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델타 펑션으로 푸는 게 델타 펑션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풀어야 돼. 이거 왜 푸냐? 이 책에서는 옛날 책에서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크로닉 패닉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닉 패닉이 이거야. 이걸 풀어보면은 고체 물리를 알아낼 수 있어요. 고체 물리. 여러분들 아직도 원자의 세계를 가지고 논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까무러치지만 이런 거 벌써 다 풀어놨다고. 왜냐하면 고체라는 거는 뭐냐면 플러스가 외길나게 이렇게 쭉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체를 보면은 어떨 때는 그 고체가 메탈이 되고 어떨 때는 그 고체가 세마이컨덕터가 되고 어떨 때는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보려면 저 포텐셜을 직접 풀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풀 수 있어요. 크로닉 패닉을 가지고서 델타 펑션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거 풀어냈어요. 교과서에 이번에 빠져있기 때문에 크로닉 패닉은 안 나가요. 옛날 교과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델타 펑션으로 포텐셜을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자. 포텐셜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포텐셜을 바꿨어. 그래서 델타 함수의 포텐셜을 가지고서 이거 문제를 푼다. 델타 함수의 포텐셜. 국장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다가 왜 매스가 밑에 있느냐? A가 왜 밑에 있느냐? 왜 H바가 위에 있느냐? 그 2는 왜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관없어. 람다를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람다를 고정을 안 람다를 1로 잡아도 되고 100으로 잡아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이렇게 하면은 중간 가정이 깨끗하게 쉽게 나와서 그런 거 하는 거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했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다시 쓰면 자,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야? 근데 내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한 거는 자연은 싫어한다. 뭘 싫어해?
자연은 극도를 싫어한다. 너무 싫어한다. 너무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별로 싫어한다. 저는 이렇게 하여간다 이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좋아한다는 건 없어 하여간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U가 요전에 어떻게 됐었니? 어떤 거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를 한 거나 U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미분한 것도 그렇게 이게 똑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를 이 수식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수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수식이 있으면 마이너스 엡실론 자, 엡실론 마이너스라고 하고 엡실론 플러스라고 할까? 엡실론 마이너스는 바로 왼쪽이라는 뜻이고 엡실론 플러스는 바로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분의 h 자수면 d 자수 dx 자수 u 그 다음에 포텐셜이 뭐죠? 마이너스 2n a분의 h 자수 람바 델타 x u 여러분들 U가 연소함수라고 하면은 바로 왼쪽에서부터 바로 오른쪽 적분해가지고 하면은 제로 나오지. 그 간격을 줄여버렸습니다. 그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2라는 상수를 곱한 다음에 바로 왼쪽에서부터 바로 오른쪽 적분하면은 요게 바로 왼쪽이야. 0으로 가는 극한의 왼쪽이고 0으로 가는 극한의 오른쪽 그거 해버리면은 한번은 제로야. 그래서 이게 제로야. 오른쪽이 제로야. 자, 이거를 보면 요거는 앞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앞부분 두 번 미분한 거를 적분하려니까 한 번 미분한 거죠.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자승에다가 U 한 번 미분해서 오른쪽에서 바로 왼쪽을 뺐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그때 이상하게 나와서 뭐냐면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다.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야. 응? 이거 적분하면은 두 번 미분한 걸 한 번 적분하면 한 번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죠. 델타 함수는 어떻게 돼? 델타 함수 적분하면 1 나오죠. 배웠지? 델타 함수. 어디에서? x 이퀄 제로에서 x 이퀄 제로에서 u 제로 델타 함수 없어지면서 그랬더니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왜 EM하고 H바 자수는 그렇게 EM하고 H바 자수는 왜 그렇게 썼느냐? 그러면은 그 이유가 저기서 나오네. 이게 지워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미분에서 왼쪽 미분을 뺐더니
마이너스 지워지고 마이너스 A 자승분의 람다 자승. A 자승이 아니라 그냥 A 세우니까 A라고. 책에서는 A라고 했냐? 저기 왜? A. 원래 A는 내려오면서 VX를 EMA 분의 제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그 다음에 A분의 람다에 유제로 나오니 그래서? 람다도 제곱이 아닌 람다도 제곱이 아니고 그리고 부호도 부호는 안 된다. 맞지 않지. 아 앞에 마이너스 또 맞지. 저기 부호가 맞는데요? 맞잖아. 앞에가 붙어있잖아. 아니 근데 저거 다 저기도 붙여 못했지. 저 여기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야? 학회장입니다.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지? 예. 야,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네, 그지?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 그냥 뭐 극도로 싫어한다, 뭐 이래 했는데 말이지. 뭐 아닌 경우도 나타나잖아, 그지?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거, 그냥 이게 보면은 이게 그냥 연속이고, 한 번 미분한 것도 웬만하면 연속인데, 이 불연속으로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이상한 포텐셜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은 자연에 저런 이상한 포텐셜이 있냐? 없어. 어? 수학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그냥 U는 그냥 사이는 연속이야. 무조건 연속이야. 한 번 미분한 거 그거는 그냥 사이는 연속인데 연속이 아닌 거는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 번 미분한 거는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렇게까지 극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까지 왔다가 별로 싫어한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티피셜하게 이렇게 바꾸면은 포텐셜 바꾸면은 그냥 삶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한번 미분한 게 이게 불연속적이에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 문제 푸는데 자, 질문이 뭐냐면 자,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하는 얘기는 이 안에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예전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 풀어봤었지. 예. 그래서 1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적어도 하나의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했었죠. 2분이었던가 5드 펑션이었던가. 2분 펑션에서 바운드 스테이트가 하나 존재했었다. 5드 펑션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많아지느냐? 바운드 스테이트가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그 다음에 A가 넓으면 넓을수록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가 우리 많아졌었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깊게는 했는데, 깊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깊게 하느라고 너무 얇게 만들었지, 그지?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깊고 넓으면은 무진장 많이 있고, 얇고, 그때 어떻게 됐었지? V0하고 A에 상관없이 항상 바운드 스테이트 하나가 존재했던가 안 했던가? 하나 있었지. V0가 제로가 되더라도 하나 있었던가?
V0가 0으로 가는 그 극한 리미트에서도 존재했었던가? A가 0으로 하는 그 경우에도 존재했었던가? 아, 이 시험범위 안 들어갔더니 애들이 하나도 공부 안 해. 정훈아, 항상 하나가 있었던가? 완전 0이 아니면 V0가 0으로 가고 A가 0으로 하는 리미트에서도 존재했었던가? 이래서 이제 시험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경우를 한번 다시 한번 델타 펑션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예. 감사합니다.